진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Bonjour à toutes et à tous. Dans le cadre des entretiens que nous menons pour Corps de texte Voyage Immobile, aujourd'hui, nous allons vous présenter un échange avec Seo Mi-hei, qui est auteur de romans policiers et nouvelliste, une vraie star du genre en Corée. Plusieurs de ses livres ont été adaptés au cinéma et à la télévision et donc elle est vraiment, dans un ancrage avec la réalité à travers le polar. C'est une personnalité, très, très agréable à rencontrer. L'entretien a été mené, par Pierre Biziou, directeur éditorial de Matin Calme et traducteur, du coréen vers le français. Il a fait le pari de valoriser et de rendre accessible le polar coréen au public francophone. Cet entretien sera aussi suivi par Camille, stagiaire de Matin Calme, et moi-même, nous étions donc tous ensemble pour partager l'univers et les préoccupations de Seoul. Voilà, bonne écoute à tous et à tous. La première de ces questions, c'était qu'est-ce que c'est qu'être une femme écrivain en Corée? Parce que je précise que nous, on s'est rendu compte d'une chose assez amusante, c'est que on a dû publier 10 livres pour l'instant chez Matin Calme, et sur les 10, on doit avoir 6 femmes, je crois. Donc, on est étonné de cette présence des femmes, de polar coréen.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질문 받고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뭐 여성 작가, 남성 작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에 사실은 그 경계가 이미 허물어져 있었어요. 이게 그 어떤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임으로 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화적인 그 변화랄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남성, 여성 작가로 구분하지는 않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 또 그리고 이제 장르 소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작가들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드라마 쪽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여성이고 영화는 아마 한 70% 이상이 여성이고 그 소설 쪽도 지금 꾸준히 책을 내거나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한 60% 이상 뭐 이 정도가 다 여성 작가들인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잠깐 찾아보니까 올해의 그 유수의 문학상을 타는 10개의 후보작 중에 6편, 7편 정도는 여성 작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피에르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여성 작가들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문학이나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더 개인 사적인 이야기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가지고 그리고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이야기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그 예민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잘 그려낼 수 있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성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이 좀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Pour rebondir là-dessus, tu as manifestement beaucoup d'empathie pour tes personnages, et on va parler de Bonne Nuit Maman. Hop. Voilà. Et cette empathie que tu as pour tes personnages, elle vaut pour tous les personnages, y compris les pires psychopathes, semble-t-il. Alors, je voulais te poser la question, est-ce qu'on peut être moral dans l'écriture d'un roman? 문학은 도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도덕이냐 도덕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성경에서도 자기의 그 카인과 아벨처럼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형을 죽이나요? 뭐 이런 것처럼 비도덕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비도덕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도덕이나 어떤 윤리 이런 것을 벗어난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에 대한 탐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어떤 그 살인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사회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라는 측면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가하거나 이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뭐 비도덕적이야,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찰자에서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의 객체를, 인간이라는 객체를 놓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 도덕을 넘어서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할 거는요, 그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예를 든다고 하면 그 뭐 예전에는 동성애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건 비윤리적인 거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왜 그 개인의 행복을 막느냐,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고 성적인 취향이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렇다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논리를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사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그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어떤 잣대인가, 작가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Alors justement, Ha Yeong, ton héroïne, ta jeune héroïne de Bonne Nuit Maman, que nous ne jugerons pas, est-ce que tu peux nous dire un petit peu d'où elle vient, d'où vient ce personnage? 네, 저는 주로 그 어떤 소설의 소재를 실제 있었던 범죄 사건이나 이런 데서 찾거든요. 그래서 잘자의 엄마에 나왔던 하영 같은 경우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들을 검색하다가 제 관심을 끌었던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영국의 메리벨이라는 그 소녀인데, 이 소녀가 재판받는 모습에서 엄마하고 딸이 같이 이제 입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자기 딸이 살인죄로 그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되게 마치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되게 화려하게 입고 나와서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막 작정한 듯이 이렇게 막 그 주목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모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런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지르고, 또 엄마는 그 딸의 그 재판을 받으러 왔으면서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막 무슨 파티에 온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Et plus généralement, quand même, même si tu dis que c'est quelque chose que tu as vu dans un cas réel de meurtre à l'étranger, mais on trouve quand même beaucoup de cas d'enfants meurtriers ou d'enfants maltraités actuellement, je trouve, dans le polar coréen. Est-ce qu'il y a comme ça des thèmes spécifiques, penses-tu, des thèmes spécifiques dans le polar coréen? 물론 있죠. 그 한국의 추리소설의 특징은 사실은 대부분의 그 뭐 추리소설이 마찬가지일 건데, 그 나라 그 각각의 나라의 사회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 자체가 이미 그 추리소설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도 또 벌어졌던 뭐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 아동학대의 증거가 보이는 뭐 의사가 만약에 그런 걸 발견했다 하면 지금은 이제 뭐 그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고, 이렇게
법적으로도 더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문제만이 아니고 뭐 여성의 데이트 폭력이랄지 뭐 이렇게 그 사회에서 되게 예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일반 그 독자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작가들에게도 그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사건 자체들이 소설 속에서 많이 다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현실적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분노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동을 학대해서 뭐 죽였거나 이런데도 겨우 형량으로 치면 외국에서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뭐 5년밖에 안 산다든지 이렇게 한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으로 치면 너무나 허술한 측면이 많은 거죠. 이러면 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분노를 많이 일으키죠, 일반인들에게. 근데 그런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나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 많이 투영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이 감정적이거나 그런 분노 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나 이런 데서 오는 부조리나 불합리함 이런 것을 그 요즘 사실 되게 예민해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소설은 현실적인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Oui, on a eu l'impression aussi qu'il y avait beaucoup de polars coréens qui parlaient d'injustice sociale et du fait que les plus puissants arrivent à échapper au châtiment.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추리소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학은 굉장히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왔던 여성들이 겪었을 법한 문화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여성들이 겪었던 억압이나 뭐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굉장히 공감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주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독자들에게 많이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썼던 작품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제가 냈던 책 중에서 가장 독자들이 사랑하고 책도 많이 팔렸고 반응이 좋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역시 어떤 사회적인 공분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청소년들 문제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세월호부터 출발한 이야기였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그렇게 침몰해 가고 있는데도 어른들이 아무도 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아니면 부유층의 아이들은 법망으로 피해 빠져나가고 결국 피해자들은 가난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인 아이들만 피해자로 남아있는, 그리고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회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2년생 김지영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으니까 독자들이 훨씬 더 많이 어떤 보고 의견을 많이 내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Le roman de Shon Namju a eu aussi un bel écho en France. Ça a beaucoup intéressé aussi le public français.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한국말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이 프랑스 독자들이 작가님 쓴 작품 중에 무엇을
발견하기를 좋을 것 같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책을 권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잘 자요 엄마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달에 잘 자요 엄마 2가 나오는데 편집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독자들을 위해서 빨리 3편을 마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편에서도 너무너무 궁금하게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제 어른이 된, 그러니까 3부는 어른이 된 하영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갈 거여서 아마 그 잘 자요 엄마 3부작 하영 연대기라고 이제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작품을 보시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리벨의 그 모녀 관계, 엄마와 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의 힘이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그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좀 덜 신경을 쓴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는 정말 가정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자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저도 미지여서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제 작품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힐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기대감이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기 때문에 되게 서로가 설레는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조금씩 작품을 통해서 알아나가면서 저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erci à tous pour l'entretien et je vais prendre des cours de coréen auprès de Camille, c'est très impressionnant. Je voulais juste quand même poser peut-être une dernière question qu'on aime bien poser à tous les auteurs, si évidemment elle veut bien, qui est est-ce qu'elle aurait d'autres conseils de lecture ou d'autres auteurs à nous faire découvrir, puisque l'idée ici c'est de mettre en avant la curiosité et ce qui pourrait nous ouvrir à d'autres univers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quelle qu'elle soit. 한국에 새로 등장한 지금 신인인데요. 이두원 작가라고 있어요. 네. 지금 책 두요? 2권, 이두온. 예. 네, 책을 2권밖에 아직 안 냈지만 저희들이 괴물신이 등장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 어떤 심사를 하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게 3년 전인데 지금 이제 저랑 또 같은 다른 또 작업을 뭔가 하고 있는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글로벌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국 스릴러에서 와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날 수가 하는 그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